네, 그리고 다음 이야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소 온도님 방송을 보다가 라디오 시청자 사연을 모집하신다고 해서 사연을 제보해 봅니다. 내용은 과장 없는 실제이지만 표현은 좀 과장해서 적어 보았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저는 어릴 적부터 종종 외국인으로 오해를 받곤 했습니다. 자주는 아니고 가끔 말이죠. 그중 사건은 제가 대학교에 다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저는 룸메 2명과 함께 자취하던 중이었는데 보통 룸메들은 주말에는 집에 돌아가고 저 혼자 자취방에 남을 때가 많았습니다. 자취방은 남자 3명이 자취하다 보니 평일에는 좀 지저분해지는데 주말에 몰아서 환기도 하고 청소를 하곤 했죠. 그날은 일요일 오전, 일찍 일어난 저는 창문도 모두 개방하고 현관문도 활짝 열어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청소하는 저의 몰골은 아마 처참했을 겁니다. 전날 혼술을 해서 팅팅 부은 얼굴, 떡진 머리, 씻지 않아서 꾀죄죄하고 상반신 탈의 상태의 반바지. 누가 보면 신고당했을지 모르죠. 하지만 다행히도 신고당할 일은 전혀 없었죠. 제 자취방은 다세대 원룸 건물에서 가장 위층, 거기에 복도 끝방이었거든요. 찾아올 사람도 볼 사람도 없어서 주말에 그런 꼬라지에 현관문을 활짝 개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튼 그렇게 청소를 마치고 보니 점심때가 되었고 저는 배달 어플을 보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제가 현관 쪽을 쳐다보니 한 중년의 신사분이 서 계셨습니다. 말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깔끔한 정장 차림에 빛이 나는 구두. 똑똑이라고 노크 소리를 흉내내는 중후한 목소리는 굉장히 인자한 인상을 남겼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근처 교회의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지방대학교에 다니며 자취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대학교 근처에는 일반 주민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 또 대한민국에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에는 반드시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교인들은 인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것이 일요일 점심때 제 자취방으로 전도사님이 오시게 된 이유였습니다. 전도사님은 저를 향해 인사를 건넸지만 당시 저는 귀찮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에 가득해서 거절의 제스처와 함께 아, 교회 안 다녀요, 괜찮아요, 안 믿어요 라는 대사를 속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손을 X자로 만들면서 아 라고 교회 안 다녀요 라고 말하려는 순간 전도사님은 중국분이신가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후에 돌이켜보면 당시 저는 굉장한 속도로 사고회로가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 저는 중국인 연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장 실행했죠. 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응! 이라고 대답했고 혼신의 힘을 다해 중국인 연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저의 그런 혼신의 발악에도 계속 전도를 이어나가려 하셨습니다. 아, 교환학생이시구나.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말 잘 알아들으시네요? 대화의 끈을 이어가려던 전도사님, 허나 저는 단호했습니다. 사실 자취하기 1년 전 저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의 연기 스승 맹수를 만났죠. 맹수는 저희과 동기의 기숙사 룸메이트인데 중국인 교환학생이었습니다. 한글로는 명수, 하지만 원발음이 맹으로 들려서 우리는 그를 항상 맹수라고 불렀습니다. 제 친구는 평소 잘 안 씻는 맹수를 자주 구박했는데 항상 위기의 상황에 빠졌을 때 나오던 맹수의 대처법, 저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한국말 조금. 아, 그러시구나. 우리 친구는 중국 어디서 왔어요? Where are you from? 전도사님은 과연 프로다웠습니다. 언어의 장벽에 아랑곳하지 않고 포교 활동을 이어갔지요. 하지만 저도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베이징. 아, 베이징. 북경에서 오셨구나. 이후로 전도사님은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려 하셨지만 저는 연신 몰라요 하면서 중국인 연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생각나면 요 앞에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결국 전도사님은 씁쓸한 미소와 함께 저에게 팜플렛을 쥐어주시곤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승리였죠. 전도사님이 돌아가신 뒤 저는 배달시킨 짬뽕밥에 전날 먹다 남은 소주를 반주 삼아 승리를 자축했고 한동안 제 사연은 술자리에서 재미난 안주가 되어 친구들과 같은 과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교문 밖을 나설 때 저는 다시 한번 그 전도사님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마 학교 측에 허가받고 교문 앞에서 전도 및 행사 홍보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약간의 당혹감이 생겼지만 설마 알아보겠어? 라는 생각에 전도사님 앞을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은 씩 웃으며 저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시더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중국 영화에 나오는 폭언 자세를 취하며 대답했습니다. 시에시에. 이후 한동안 저의 별명은 중국 영화 연문의 주인공인 엽사부였습니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학교 앞에서 하는 전교 홍보는 저희 학교만 있었던 게 아니었네요. 저는 다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많이 하는 건 줄 몰랐어. 근데 옛날에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학습지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 앞에 와 있는 건 많이 봤는데 아니구나. 종교도 있었구나. 생각을 안 하고 싶었던 건가? 기억을 못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제 그래서 흔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해가지고 우리 학교, 내가 다녔던 학교 앞에만 그런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때도 종교 단체에서 나와서 했었네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학교 다닐 때 종종 종교 단체에서 나와가지고 안내서랑 조그만 간식, 음료를 나눠주는 걸 자주 봤는데 성인 돼서 이제 학교 다닐 때 자주 봤는데 저는 보통 못 본 척 지나가거나 쫓아오는 경우에는 못 들은 척 자주 했어요. 이제 자주 쫓아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해봤자 못 본 척 하거나 쫓아오는 거를 이제 못 들은 척 하는 거였는데 연기를 하는 분도 계시는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바로 상황을 판단을 하고 연기를 할 수 있는 그 순간 대처 능력이 너무 부러워요. 저는 그런 순간 대처 능력이 전혀 없어가지고 항상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그때 이렇게 할 걸 후회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순간 대처 능력은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바라는 건 하지만 이제 어쨌든 그 순간 대처 능력 자체도 너무 부럽고 말도 되게 머리 회전이 진짜 빠르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 부러워요. 그저 부럽네요. 네.